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중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간단히 볼까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일제히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0.1% 하락했고 나스닥은 0.05% 올랐고요. S&P 500은 0.04% 내렸습니다. 네, 이처럼 주요 지수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이후에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하면서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다소 커졌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불안감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협상 소식도 좀 짚어보죠. 어제 이제 이틀째로 협상이 열렸는데 결국은 연내 타결이 안 되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끝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에 미국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점은 처음부터 예견이 돼 왔습니다. 예.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최근에는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인데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하는데 다만 3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한다고요? 맞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 비건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비건 대표가 갑작스레 방중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중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면담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발된 북한과의 접촉이 방중 기간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비건 대표는 북한에 연락만 온다면 시간 그리고 장소에 관계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중국 측에 북미 회동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비건 대표의 방중 기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접촉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소식 짚어보죠. 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좀 경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IMF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IMF 신임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이죠. 중국 경제 매체와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무역 합의 덕분에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IMF는 앞서서 지난 10월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17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6%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